가끔 뉴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싸게 이렇게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선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저가로 자녀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약간 탈세 형태로 비춰지는 것들이 잡혀서 그게 이제 뉴스 보도자료는 탈세같이 보이는데 사실 좀 좋은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면적이 10억에 최근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10억으로 잡고 자녀가 이거를 7억 원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서 세금은 이제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싸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거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가정을 하면 아버지의 세금. 네. 그다음에 자녀는 싸게 가져갔으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건데 첫 번째로 이거의 플랜을 이제 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법상 이렇습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7억 원을 실제 주고받았지만 10억 원으로 계산해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녀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느냐. 근데 시가의 30%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딱 3억 원 차이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좀 덜한 부담으로 부동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합법인. 이건 다 합법적이죠. 자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본인도 비과세를 만들어서 미래에 팔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가액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절대 이제 불법적이거나 그런 요소가 아니라 명확한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럼 자녀가 진짜 7억을 줄 수 있었는지가. 자녀가 7억을 줬다고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사실상 7억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 전체가 증여가 돼요. 아, 전체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저가 양수도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증여세도 사실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공제가 되니까 거의 안 걸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걸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황재성 씨가 나오시는데. 좋습니다. 네, 결혼 12년 차라고 하시네요. 네. 황재성 씨 부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원래 아내 명이 100%였어요. 근데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하는 것에 추후 양도세나 상속세가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15억을 갖고 있는 거니까 40%를 주면 딱 6억이잖아요. 그럼 40%까지 증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억에만 펼쳐지면은 딱 하나 세금만 내시면 돼요. 증여취득세만. 증여취득세만. 네,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아파트 공동명의 바꾸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증여세 내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일지 황재성 씨가 이제 본인의 생활이니까 뭐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잠깐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수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뭔가가 걸렸다는 거죠. 걸렸다. 내가 사기 뭘 싫어하는 걸렸어? 잠깐만. 아까 지금 이제 배운 걸 복습해 보면은 의료보험을 내 와이프가 날 내줬거나 아니면 용돈을 크게 줬거나 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 두 개가 지금 전부.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비를 받아서 쓰신 거예요. 800만 원씩. 제가 그렇죠. 네. 용돈 썼구나. 그래서 뭐 300만 원 생활비 알뜰하게 쓰고 나머지 금액을 모아놨는데 이 저축을 한 게 아까 말했던 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런 형태로 분산 투자했던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생활비 목적으로 안 쓴 게 되니까. 그 용돈을 시드머니로 쓰면은 아까 세금이 증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그 행정 업무 편의상 내 명의로만 지금 보관을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것들에 대한 뭐 소명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금액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꽤 한 번에 돌아올 때 커진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걸로 상속세 쪽으로 또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남편하고 사이에 두고 자식 두고 이제 평범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럼 상속세 정리를 해가지고 뭐 세무사 통해서
상속세 신고서도 완료했어요. 근데 이제 상속세는 조사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결정세목입니다. 이제 결정세목은 뭐냐면 내가 6개월 이내 신고서를 넣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 신고가 맞네라고 도장을 꽝 결정을 내려줘야 그 세금이 끝나요. 아, 그럼 그 전에 조사를 다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가액이 아주 낮으면 자체 조사로 끝나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뭐 조사 받아본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세산이 좀 낮거나 이슈가 없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속세금이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 내고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이거 왜 상속세가 나왔을까요? 몰랐던 채무 관계가 있나? 내연녀.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내연이한테 아니 돈을 마신 거지. 이거 맞으면 예술이다 진짜. 맞나 봐. 사실 이 사건은 진짜 이런 일이 가끔씩 펼쳐지는데 내연녀 어머 맞네. 야, 이거 아침 드라마 스토리다.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열받는다. 바람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건 법의 보호를 받아야죠.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내연녀의 아파트를 사줘서 그 부동산 매매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돈도 많네. 돈도 많어. 10억 원짜리였는데 그럼 10억 원이면 여러분들 증여세가 얼마냐면 간단히 계산하면 2억 2천 나와요. 이게 3년 전에 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내연녀가 그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렇지 그거를 받으려면. 자,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내야 돼요. 뭐야?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너무 억울하다. 이게 유산 과세형, 유산세형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궁금해요. 상속인이 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네요. 2억 5천만 원 정도 이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내고 냈어요? 네. 그 내연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둘이 쇼 봐야지 그거는. 만나. 법적으로. 아우 오도기 엄마 그 쇼부는 안 돼. 오도기 엄마 쇼부는 영어가 아니야. 다른 형태의 이제 소송 형태가 있긴 하겠지만 세금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세율이 높아져서 차익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그걸 낸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왜 생겼냐? 피상속인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날 돈 다 빼서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고자 해서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 억울해요. 보호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유산세형, 유산과세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갖고 있는 피상속의 총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한다? 받은 만큼 내자 상속세.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네요. 네, 이게 유산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맞아요. 내가 받은 만큼 내자. 근데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받은 만큼 냈을 때 부작용? 편법이 또 생길 수 있겠네. 네, 편법이 어떤 편법이냐면 네. 양자가 생겼습니다. 양자를 3명을 들이면 다양한 방식들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개정됐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 해도 법정 지분만큼은 내라.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완벽한 법은 없군요. 모두를 막지 못하네요. 그러네. 완벽한 거다. 그래서 상속세를 바꾸는 게 이게 손바닥 뒤집기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논의들이 거쳐가야 되는 거고 다양한 이런 방식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는 확실히 세금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좀 더 흔한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상속세 신고해야 된다. 말은 들었는데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재산 좀 알아봤죠. 근데 어머니가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2억 원 있었던 거예요. 뭐지? 근데 몰라. 왜냐? 전 제 아버지가 지난달에 돈 얼마 썼는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근데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원의 거액의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소명을 못하면 이거는 안타깝지만 상속 재산이 얹어져요.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일의 거액을 뽑으면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결국은 재산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소명이 안 돼버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든 소명하는 입장이니까 예.
제가 좀 재밌게 이제 케이스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소명한 케이스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현금을 줘야 너가 좋은 곳을 간다. 뭐야. 근데 막 300만 원씩 주셨어요. 막 이렇게 주셨어요. 결국 그 받으신 분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소명을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주셨다. 진심이 좀 통한 케이스였고 이제 건강을 챙기시게 되잖아요. 이제 두 개 케이스가 뭐냐면 10만이랑 공진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거래할 때가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체된 내역이나 건넨 내역은 있는데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있어요. 이제 간병. 간병인. 한병인한테 돈을 든 거예요? 간병인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포착을 좀 피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금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사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좀 소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뭐 꼼꼼히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좀 자금을 쓰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상속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상속의 세계가 뭐 한도 끝도 없네요. 아니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네. 요거는 사실은 방어적 기제로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좀 지식인데 80대 자산가분이 이제 슬하에 2명 있었어요, 자녀가. 근데 첫째 아들은 좀 게을렀고 둘째 아들은 좀 꼼꼼했어요. 뭐 첫째 아들이 결국 귀가 얇아요. 막 사기 잘 당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산 탕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째 분에게 이제 너가 우선 다 가져가서 차라리 첫째 힘들 때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분이 또 이런 분들 심성이 또 착해. 그래서 아니에요. 같이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억씩 받고 상속세가 이제 40억이 나왔어요. 그럼 20억씩 내야 되겠죠.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면은 나는 30억씩은 서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 분이 상속세 내기 전에 이걸 받아서 땡겨 써버렸어요? 홀랑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상속세 낼 돈이 없구나. 50억을 다? 네. 본인 재산까지 날려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상속세 어떻게 해요? 이 20억이 둘째 아들한테 가겠죠. 왜냐?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까지는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둘째 분은 40억을 내니까 10억이 남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처참한 이제 너무 극단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상속 다툼이 펼쳐졌을 때 요런 케이스 좀 펼쳐져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현금성 자산은 웬만하면 공동계좌로 묶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다 같이 상속세를 내거나 취득세를 내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 상속 재산의 다툼은 그 재산에 대해서 뭐 내가 5가 아니라 난 6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세금은 이렇게 공동의 문제다. 그러니까 다투더라도 세금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속을 받기는커녕 빚만 떠안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속 포기 각서라기보다는 상속 포기에 대한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죠.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좀 말씀드릴게 상속 포기할 때 그 재산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 건드려 버리면 몰래 써버린 꼴이 되잖아요. 상속 재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빚이 2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사실 빚 2억 원을 함께 물려받아 버리는 케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르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그게- 말을 안 해서 그 돈에서 정말 그걸 조심해야 되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아버지 걸 매각을 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생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아냈어요. 결국 다 재산을 원래 확보한 꼴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상속인 중에 사촌인의 반기 혈족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 뭐 거의 연락하는 분이 갑자기 이거 뭐냐 상속 포기 뭐 이렇게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상속 포기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3개월 지나면 뭐 다른 방식이 있긴 하지만 빨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편해요. 꼭 잘 알아두셔야지만 혹시나 빚을 떠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네. 사실 저 찾아오시는 분은 솔직히 말하면 미리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난 절대 못 줘.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러신 분들도 있고 내 노후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뭐 증여를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속받는 분들 나이가 너무 나이대가 높으신데 생각보다 그쯤 되시면 되게 검소하세요. 뭐 자산가라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요. 좋은 옷을 10년 동안 입어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 근데 반면에 지금 20, 30대들은 게임 스타트 자체를 못 해요. 뭔가 마중물이 없으면. 저는 마중물을 좀 주라고 정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마중물의 일환이지 않을까. 혼인이랑 출산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혼인신고일 전 2년, 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이 1억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야. 혼인하고 이 출산하고 다 합쳐서 1억이라는 점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에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만 원이래요. 자금이? 네, 그러니까 결혼 평균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 1억 원, 신부 1억 원 받고 5천만 원씩 추가로 받으면 한 3억 원 정도 되니까 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 삶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해라. 그러면 혼인율이나 출산율과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출발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부모님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앞으로 무조건 펼쳐지는구나 상속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미리 하라고. 네. 미리미리.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반드시 올 미래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효율적으로 좀 증여를 좀 설계를 하자. 미리미리 좀 받고 일정 부분 내더라도 이걸 좀 잘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상속 고지가 되는 건 좀 맞고 조금이나마 절세가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이제 부의 이전이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